자, 이번에는 저희 HMM 한번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은 제가 5일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 대내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인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5일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좀 못 드리고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MM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이들 높으시고요. 또 제가 이거 애찬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질문도 많이 주시고, 또 저희 VIP 분들 중에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제가 이거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HMM 기업 이슈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HMM 되겠습니다. 해운 전문 기업이고요.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7조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총이 2조 막 이랬을 때 제가 좀 대놓고 말씀드리기를 보통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매출액과 시총을 거의 1대1로 보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총은 적어도 2~3배 정도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76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95년 상장되었죠. HMM인데 구현대상선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MM 현재 이슈되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해운 운임 상승 이 부분, 또 실적 개선 기대감 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또 현정은 회장 고소권 불기소 처분 이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도 팽배하고요. 또 더 갈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때 2,000원대 불과했던 주가가 현재 10배 정도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높은 주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었다라고 보는 부분에서는 기업의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 그 측면을 좀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기업이 고평가된 건 맞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찬론을 펼치는 이유는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거품은 더 큰 거품을 부를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거든요. 일단 기업의 가치 평가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10배 올라왔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업의 이슈를 좀 저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가수 B가 매니저와 함께 이제 프로그램 출연을 했어요. 전참시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저의 좀 웃음 포인트였던 부분들 중 하나가 차를 탔는데 이게 벤츠 건가 르노 건가 그렇습니다. 차가. 근데 매니저가 이제 앞에서 운전을 하고요. B가 이제 뒤에 있는데 차가 굉장히 좋은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자동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림막이 있는데 이 운전석과 이제 뒤에 이제 가림막이 있는데 이 가림막도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던가? 이런 고장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 고장난 거를 그냥 해결하면 되지 않냐 싶지만 이게 어려워요. 왜냐? 지금 독일이나 유럽 쪽에 있는 물건들을 비행기로 어떻게 가져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해상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물류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상황이고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실상 물류 체계가 지금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요. 다들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한국이 조선업 이런 부분에 좀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이제 물동량 가능 수준이 기존에 100이었다면 이게 지금 50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선사에서 이제 발주 가능했던 물량들을 해외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중국이나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이제 오는 선사들이 들렸다 하면서 일종의
환승을 좀 하면서 한국을 거쳐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컨테이너선 발주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국내선산 HMM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의 상황이 됐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대한해운? 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왜 얘네는 덜 가냐? 얘네는 컨테이너선 발주 관련해가지고는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NG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준은 다른 데서 이제 대신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품, 반도체 이런 거는 HMM 아니면 이제 대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MM이 지속적인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포스트가 일단 지나더라도 또 배라는 거는 차랑 다르게 만드는데 기간이 막 2년씩 걸립니다. 그죠? 또 금액도 막 조식해요. 1조? 중고 선박도 몇 천억씩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선 관련해가지고 발주 물량이 한국에서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HMM이 지금 부르는 값이 진짜 부르는 대로 값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좀 이어진다 봐야 되겠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응 방법 강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5일선 대응 추천을 좀 드려왔어요. 근데 이게 5일 기준이었고 라인은 이탈됐고 이대로면 이제 11선을 좀 타고 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은 수정을 좀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일본 기준 11선 이탈 없으면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중장기 분들은 62평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추세가 좀 약해진 건 사실인 만큼 좀 매수하심에 있어서 지금 접근하시거나 비중을 늘리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좀 분할해 주시고 비중도 좀 소량으로 접근을 좀 이어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사이클이 올 겁니다. 이런 사이클 오면 이럴 때 좀 비중을 더 확대해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